네, 15강 사별과 웰다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 주교제 15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제 사별과 홀로됨의 적응입니다. 이 죽음을 통한 이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년기 때에 본인의 죽음에 대한 어떤 대비와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제 배우자의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을 때 또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견뎌야 되는 그런 이제 슬픔, 적응, 이것도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이라면 이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는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본인의 죽음, 또 자신의 가족에 대한 죽음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잘 와닿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도 우리 인간이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누구한테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제 그 사건이고,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 죽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이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제 말처럼 정말 그렇죠. 나 자신의 죽음, 또 우리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수용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인식으로는 인간이면 다 죽는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도 내가 죽게 되거나 혹은 나의 가족이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 상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많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학습의 결과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럼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공포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자기 육신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 아예 없어진다라는 그런 상실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이제 사후세계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세에 대한 그 막연한,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또 느끼고,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하고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자체보다는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 그리고 또 이제 죽는 과정, 특히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그 공포스러워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죽음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죽음을 그냥 이제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웰빙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그 웰빙만큼이나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웰다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웰다잉의 준비는 그냥 단순하게 미래의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의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인생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별과 홀로됨에 적응해서 그 유가족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별 이후 가족은 이제 고인의 죽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좀 긍정적인 자세로 이제 물리적, 정신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 유가족은 어떠한 이제 그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임종을 맞이한 가족원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죽음을 앞둔 그 가족원이 그래도 의식이 아직 있을 때 그 사람의 지난 삶을 좀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뭐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 고마움 이런 부분들도 전달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가족원의 그런 슬픔, 참담함 이런 이제 마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해 주면서, 뭐 행여나 살아생전에 어떤 뭐 서운함이라든가 섭섭함이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도 좀 충분하게 마음을 좀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종교가 있다면은 그런 신앙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심리적인 위로를 서로 주고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족은 슬픈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또 고인을 그리워하는 애도의 기간을 자연스럽게 이제 거쳐야 합니다. 뭐 그냥 느끼는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뭐 부인하고 부정하고 애써 감추려는 게 아니라 슬픈 마음,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했는데 마음이 정말 슬프겠죠. 충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느끼고 또 고인을 그리워하는 이런 애도의 기간은 뭐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슬픔에만 빠져 있고 뭐 본인의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애도의 기간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갖되 언젠가는 이제 내가 좀 이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제 내 역할을 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인의 빈자리로 인해서 발생한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족 성원들이 서로 역할을 좀 재조정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제 뭐 가장이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누가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가장의 역할을 뭐 이렇게 대신해서 뭐 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홀로됨을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배우자 사망이 사실상 우리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생활 사건이에요. 스트레스 지수를 이제 제일 높은 게 100으로 이제 나눠보면은 1순위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슬픔이죠. 특히나 만약에 뭐 배우자하고 관계가 이제 더 막 좋고 화목한 그런 부부 관계를 이제 맺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훨씬 더 타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서 이제 잘 적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 모두가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한 그런 가족원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사별한 이후에 그냥 그런 허망함이라든가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취미라든가 역할을 시도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유대 관계를 이제 강화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은 비탄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하고 사별을 하게 되면 남은 유가족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그런 감정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충격의 단계. 이제 가족 구성원을 상실하고 나서 처음 얼마 동안은 격렬한 슬픔에 압도되어서 이제 굉장한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넋도 나가고 이제 뭐 가슴이라든가 목도 막 답답하고 이런 직접적인 신체적인 증상을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 또 상실에 대한 어떤 분노감,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이제 고인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죄책감,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첫 단계는 바로 이제 충격을 받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움의 단계입니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인이 살아있다는 느낌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뭐 고인과 대화도 하고 신체적인 접촉도 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또 같이 있다라고 느끼고, 심지어 눈앞에 고인의 얼굴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고인에 관한 생생한 꿈을 꾸다가 뭐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 이제 정말 사무치는 이런 이제 그리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뭐 불면증,
또 불안, 뭐 극심한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극단의 방법으로는 그 사랑하는 그 가족하고 다시 만나는 이제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그리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절망의 단계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 고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이런 이제 슬픔의 감정도 조금 약화는 되는데, 그 이제 다시는 그 고인을 만난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실감을 하게 되면서 그 감정상의 이제 절망,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회복의 단계인데, 보통 일상생활을 재개하게 되는 회복의 단계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별을 경험한 후에 1년 정도 지나서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1년 있다가 뭐 다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그 이전에 느꼈던 심한 상실감, 고통, 그리움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평온한 그런 감정으로 고인을 회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전에 기피했던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만나고 이제 본인의 생활에서도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애도 의식으로서의 이제 장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례 절차는 그 유가족의 어떤 문화적인 그 환경, 또 종교적인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장례 절차도 뭐 매장을 하거나 뭐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장례 의식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탄의 과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용이하게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인과 가깝게 평상시 때 알고 지내던 그런 지인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면서 그 고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제 하나의 그 의례인 거죠. 그래서 사별로 인한 슬픔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례가 지닌 의식은 이와 같이 비탄의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그러한 의미로 이제 그 장례를 진행을 해야지 뭐 이제 결혼식처럼 막 보여주기 식으로 뭐 유가족의 권력이라든가 재력을 과시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문객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복장을 차려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조문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다음은 웰다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제 사실상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의 질과 또 이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웰빙이라는 개념과 함께 죽음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전환이 이제 됨에 따라 어떻게 죽는 것이 과연 좋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 잘 좋게 이제 죽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뭐 품위 있는 죽음, 뭐 행복한 죽음, 그리고 건강한 죽음, 이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제 이 웰다잉은 사실 죽음과 생명은 이게 별개의 사건, 다른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고귀한 삶의 연장선상에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일련의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어떠한 감정상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반응 단계를 알아볼 건데, 죽음에 대한 반응 단계는 5단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그 실제로 500명 정도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죽음과 어떤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지를 그 단계를 나눠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런 5단계를 다 거치게 된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 중에는 이제 개인차가 이제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시된 순서대로 5단계를 모두 겪을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단계에서 더 오래 머무르거나 아니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몇 개의 단계가 뭐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개인차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련의 이제 감정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부정과 고립의 단계입니다. 이 죽어가는 과정의 첫 단계, 바로 이제 부정의 단계인 거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부인하는 거죠.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왜 암이야? 검사 결과가 뭐 잘못됐을 거야. 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다른 의사를 만나서 뭐 이제 그 검사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의 반응이 부정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불멸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을 리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초기의 불안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좀 가다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일종의 완충 역할의 기능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노의 단계인 거죠. 분노의 단계에서는 그 자신의 죽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 처음에 검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뭐 암이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서 뭐 여러 군데 병원을 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다 이제 암으로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은 것에 대한 이제 이 분노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면 뭐 내가 왜 암에 걸린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투라든가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의 단계에 비해서 사실 이 분노의 단계는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 죽음을 앞둔 환자를 다루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의 분노가 아무에게나 투사가 되고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뭐 병원 관계자는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 해줘야 되고, 그 환자의 이 분노감이 어디에서 이제 그 연유가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불만과 불평거리를 좀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죽음을 앞둔 이 환자를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을 이제 가져주게 되면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분노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환자들은 자신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환자가 2단계에서는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 정도가 되면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이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 내가 이제 죽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때까지만
내가 살 수 있게 뭐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신한테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뭐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는 건 보고 싶고 아니면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내가 더 막 좋은 사람으로 더 열심히 뭐 살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협상이 이제 또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우울의 단계. 그 협상이 뭐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내가 뭐 그런 타협을 한다고 해서 뭐 정말 신이 내 죽음을 연장시켜 주거나 뭐 연기시켜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없어지고 뭐 병원에 면회 오는 사람들도 다 이제 사절하고 그래서 혼자서 울면서 이제 슬퍼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섣부르게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시간을 갖는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제 울면서 이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이제 슬퍼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고뇌를 표현하면서 뭐 이제 슬픔을 오히려 감추고 억누를 때보다는 훨씬 빨리 좌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울 단계에서는 섣부른 위로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이제 곧 머지않아 일어날 자신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 만일에 이제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이 죽음이 뭐 갑작스럽거나 예기치 못한 것이 이제 아니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일 앞에서 이제 설명한 그 네 단계를 통해서 이제 그래도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우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이런 이제 마지막 단계인 수용, 인정의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수용의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이제 그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뭐 굿 부러운 감정을 뭐 나타내기도 했고 또 가까운 장래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분노라든가 원한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그런 슬픔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경험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수용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평화로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뭐 가끔씩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막 죽기 싫어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환자들이 있기는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죽는 순간까지 이 수용의 단계를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불가피한 죽음을 피해 보려고 사실 애쓰면 애쓸수록 죽음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평화와 위험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단계들을 잘 견디고 그리고 가족들의 이제 지지가 있고 위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좀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이제 정리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음은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종교계에서 이 죽음 준비 교육이 시작이 됐다가 그 사회복지 시설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은 뭐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생 그래프 그리기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이제 인생의 그래프 그 작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별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이제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것도 이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방법인데 자신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 외에는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거. 이거는 이제 죽기 전에 반드시 이제 하고 싶은 일 이제 정리하는 거.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실제 임종 체험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의를 입고 입관을 한 후에 이제 몇 분간 명상의 시간도 갖고, 이제 그런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반성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활용이 되는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은 결국 죽음의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우리말로 임종간호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1년도 카톨릭 대학 의과대학이랑 간호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8년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에서도 가정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을 했고, 또 1992년도에는 이화여대 간호대학에서도 이제 가정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된 건데, 이 호스피스는 죽어가는 환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하고 품위를 잃지 않으며 이제 평화로운 그런 마음으로 임종할 수 있게끔 뭐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주고, 또 아울러서 가족들도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돌봄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 말기 환자처럼 더 이상 뭐 치료할 수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 치료를 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환자가 남은 생애를 더 이상 이제 불필요한 뭐 검사라든가 뭐 수술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고통을 이제 당하는 게 아니라 남은 생애를 고통 없이 인간답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그냥 이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니까 그런 생을 정리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그런 돌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호스피스 활동은 그 질병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환자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남은 날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일련의 총체적인 그런 이제 돌봄 케어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준비된 이별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기도 하죠. 그리고 환자의 죽음 이후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들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제 강의 이번 주차 강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제가 출석 인정 확인용으로 과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교재 320페이지 보시면 토론 및 함께 생각해보기 해서 이제 총 5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5번 문제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절대적 의존기에 해당하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노인이 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 생각해 보시고 성실하게 좀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333페이지 보시면은 유언장 작성하는 거 있어요. 아까 뭐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었죠. 유언장 작성해 보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자기의 이름 쓰고 뭐 누구누구의 유언장.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뭐 주소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언 내용도 나누어져 있죠. 지금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자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 없으시니까 형제 자매, 그리고 이제 친구나 뭐 친지분한테 할 말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재산 상속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장례 절차 및 기타, 이것도 이제 나는 어떤 식으로 뭐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이것도 뭐 본인의 뭐 개인적인 권리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도 한번 기술을 해보세요. 그래서 작성 일자 쓰시고 유언자 뭐 이제 성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월요일 수업이신 학생들은 제가 이 과제를 제출하는 그 게시판에 그 제출 기한을 그 월요일로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밤 11시 55분? 네,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홈클래스는 5분 단위로 그 시간 설정을 해 놓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제출 기한을 설정해 놓을 거니까 그렇게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동일하게 목요일 수업인 학생들은 또 목요일 그 11시 50분 무렵 그때까지 좀 미리 10분이든 20분이든 좀 미리 그 과제를 작성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또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시간이랑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이 차이가 있으면 또 제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미리 과제 작성해서 올리시고, 분량에 대한 제한을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320페이지의 그 토론 문제, 생각해 볼 문제, 이거 아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떻게 부양할 건지 요거에 관한 내용은 한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유언장 작성하는 거는 각각 항목에 대해서 그래도 좀 성의 있게는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최소 5줄 이상씩 그렇게 작성을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그 이번 주차 내용 그렇게 막 많이 녹음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대략 한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넘나?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2가지를 올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는 시간까지 제가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한 수업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제출 기한 그 준수하셔서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